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본 설계 수행, 시제품 레이아웃 작성, 검정 및 시제품의 제작에 대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개념 설계를 했죠. 개념 설계. 음, 그리고 이제 우리가 개념 설계를 하고 나서 디자인 리뷰를 했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 팀별로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 설계로 최적 설계 대안을 구체화해서 시제품 레이아웃을 완성을 하고 고객 요구사항을 만족하는지 공학 해석으로 검증을 할 거예요. 그리고 실패 모드 설정하고 분석 및 보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시제품 제작, 프로토타입을 제작하고 요구 기능 및 제한 조건을 충족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고, 시제품을 이용해서 실험을 통한 견시 최적 설계를 수행을 합니다. 그럼 이제 최종적인 제품 레이아웃이 완성되겠죠? 그러면 디자인 리뷰를 하고 실시를 합니다. 자, 시제품 레이아웃의 완성. 자, 최적 설계 대안을 이용해서 시제품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인 시제품 레이아웃을 완성합니다. 그래서 3차원 CAD 모델링으로 조립체와 부품도를 그립니다. 그러면 가공해야 하는 부품의 크기, 형상 및 재질을 결정하게 되겠죠. 그리고 구매하는 부품은 제작업체 모델명 규격을 결정을 합니다. 뒤에서 여러분 폼 리스트 작성할 때 얘기할게요. 자, 시제품 레이아웃이 완성되면 3차원 제품의 전체 형상과 부품들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 있겠죠. 예. 여러분이 아마 크레오로 수업을 하고 오토캐드도 수업을 했을 거예요. 오토캐드 수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전체 조립도를 보게 되면 선하고 문자 정보만 있기 때문에 보기가 힘들죠. 근데 3D로 여러분이 각 부품별로 모델링하고 어셈블리해서 전체 조립된 상태에서는 어떤 구조가 있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시뮬레이션으로 조립하고 애니메이션으로 조립하고 분해하고 이렇게 기능을 수행해 놓으면 어떤 순서로 조립된다, 이런 것들도 다 볼 수가 있겠죠. 파악하기가 쉽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소요 부품의 명세서를 뽑아낼 수 있고 제품의 전체 무게도 여러분이 알 수가 있습니다. 캐드 상에서 비중값 되고 아니면 재질을 설정하게 되면 각 부품당 무게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3차원 캐드 모델링 조립체 예제를 봅시다, 여러분. 네. 먼저 본체 프레임의 초기 형상을 이제 그렸죠. 여러분이 아마 이 보텀업 방식으로 여러분이 설계를 많이 했을 거예요. 보텀업이 뭐라고 하냐면 부품을 하나 그리고 이제 이 부품들을 다 그리고 나서 이제 조립을 하는 거고, 탑다운은 어떻죠? 여기 한 군데에다가 한 부품 파트에다가 기준이 되는, 얘는 이제 본체 프레임이죠. 요걸 기준으로 하나하나 모델링을 해 가는 거예요. 탑다운 조립도를 완성해 간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부품을 하나하나 해서 부품끼리 이제 연관성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에서 조립을 하면 연관성을 알 수가 없는데, 얘들은 한꺼번에 다 부품을 한 파트에 모델링을 하게 되면 그 부품 간의 관계를 볼 수가 있죠. 물론 한 파트도 할 수도 있고 파트 서브 어셈블리에서 각각 또 끼우면서 조립성을 보면서 설계할 수도 있고 혼용할 수도 있겠죠. 자, 여기에는 모터나 실린더 같은 액추에이터와 부속 부품들을 부착해 나가면 됩니다. 모터 붙였죠. 그러면서 본체 프레임도 수정을 해 갑니다. 이제 서로 연관성을 보면서 수정을 해 가는 거죠. 바퀴도 붙이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프레임이 작고 가동성이 떨어지고 움직임이란 간섭이 생기면 이제 사이즈를 키워가면 되겠죠. 자, 이제 시제품 제작 도면을 구성합니다. 조립도와 거기에 속하는 부품도들로 구성이 됩니다. 구매품을 제외하고는 부품도를 그려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상위 레벨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아세이 거미 골프 로봇 SG100으로 이제 이름을 붙였죠. 그 다음에 이제 서브 아셈블리,
그 밑에 이제 어셈블리로 하면 되죠. 얘는 본체 프레임, 그리고 자석 바퀴, 수직 자석 바퀴, 골프공 그립, 그리고 나머지 부품이랬습니다. 그럼 본체 프레임에 관련된 부품들이 또 있겠죠. 앞에 보면 이렇게 본체 프레임에 대한 하나, 둘, 셋 있죠. 그렇죠? 그리고 본체에 붙었던 것, 요걸 본체로 하면 모터도 이제 본체에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직 자석 바퀴에 대한 부품이 쭉쭉쭉쭉 있겠죠. 자석 바퀴에 대한 것, 바퀴 관련된 부품들을 이제 봄 리스트로 하면 됩니다. 그 골프공 그립, 골프공을 잡아주는 핸드부가 되겠죠. 이쪽 되면 이렇게 제 부품들을 작성해 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립도를 작성을 했어요. 조립도. 그러면 조립도에서 중요한 게 이제 전체 사이즈는 나타내 줘야 되겠죠. 전체 폭, 전체 높이, 깊이. 이렇게 이제 되겠죠. 390, 383, 286. 자, 제일 외곽 치수를 기입해야 되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체 사이즈를 알아야지 이동시킬 때 또는 포장할 때, 그리고 이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때 이런 전체 사이즈가 있어야 되겠죠. 개별 부품이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개별 부품에 대한 전체 제일 큰 외곽 사이즈는 여러분이 생략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부품란이 여기 있죠. 이제 1번부터 여기는 13번대에서 품번을 적고, 품명을 적고, 그 다음에 사용되는 재질을 적고, 필요한 개수를 적고, 그렇죠? 그래서 여기 보면 납작컵 넘춘 나사는 M30, 이거는 구매품이죠. 바퀴도 지금 서울산업에서 이제 제작을 한 건지, 또는 사서 쓰는 제품이면, 기존 된 제품이면 이렇게 이제 사용 그 구입처를 명시를 해줍니다. 그리드 DC 모터 같은 경우는 요 사양 153 코리아라는 업체명 같네요. 업체명에서 두 개가 필요하다. 이렇게 합니다. 엑셀로 여러분이 이제 봄 리스트를 작성할 때는 요거에 대한 이제 납기까지 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구입을 하면 수입하는 제품이다 하면 단납기, 장납기에서 뭐 30일, 한 달, 45일, 두 달 이런 정보들도 기입하죠. 명세서 넣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표제란이죠. 표제란 됐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간이 양식으로 적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된 거고, 여기가 여러분이 이제 제대로 한다고 하면 여기가 어떻게 되죠? 윤곽선이 되고 여기 중심 마크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PPT로 가져오고 간이 양식으로 하면서 지금 생략된 사항이죠. 자, 그리고 이제 개별 부품도 하나하나 이제 작성을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입품일도죠. 여러분이 이제 3D로 작성하니까 여기에 이제 등각도, 입체도 하나도 딱 배치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개별 부품에 대한 부품도를 작성합니다. 이거는 브라킷이죠. 전체 길이, 폭, 높이는 빠지지 말고 이제 제작 도면이니까 부품도 가공을 하니까 가공 도면 제도 규칙에 맞게 가공을 고려한 제품들을 하시면 됩니다. 자, 도면을 상세하게 정밀하게 잘 그려놨죠. 여러분, 여기는 A는 데이텀이죠. 데이텀. 여기는 뭡니까? 기하공차죠. 기하공차. 그래서 A 데이텀, A 바닥을 기준으로, 여기를 바닥으로 볼게요. 바닥을 기준으로 평행하라. 평행 0.1만큼. 이게 뭐죠? 요 바닥 기준으로 평행선을 쭉 그어서 그 차이가 아래와 비교를 해서 0.1 이상 차이를 나지 말라는 얘기죠. 자, 여기는 조립이 되니까 여기죠? 이 부분. 여기는 끼워지겠네요. 여기는 다른 부품과 접촉하면서 조립이 되는 부분이니까 평행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그리고 여기는 뭐죠? 직각도를 줄 수 있지만 여기 해서 치수공차로만
치수공차로만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뭡니까? 45 플러스 마이너스입니까? 잠깐. 마이너스 공차네요. 마이너스 0.09에서 는 마이너스 0.025까지 이제 가공을 하라는 얘기죠. 이거는 뭐죠? 44.975가 되고, 그리고 44.991이 된다는 얘기죠. 여기 안에 가공하면 된다는 거죠. G6는 여러분 뭔가요? G6는 끼워 맞춤 공차죠. 끼워 맞춤 공차. 그래서 암수에 대한 암놈, 순놈에 대한 끼워 맞춤 공차를 되죠. H 기준으로 EFG니까 얘는 이제 헐거운 끼워 맞춤이 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H 기준으로 밑으로 있으면 헐거운 끼워 맞춤, 위로 알파벳으로 HIJK, LLM 이렇게 이제 올라가게 되면 이제 억지 끼워 맞춤 쪽으로 가는 거거든요. 네, 도면 작성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정밀 공차를 다 이제 집어넣고 끼워 맞춤까지 다 넣었어요. M10은 순나사 가공인지 여러분 알고 있죠? 네. 자, 이제 소요 부품 명세서 이제 봄 리스트라는데 이제 봄 리스트를 작성을 하는 겁니다. 네. 거미고프 로봇 경우 조립도 4개, 이것을 소요 부품 명세서를 모은 후 각 부품의 제작품과 구매품, 네, 제작품 M, 구매품 프로덕트로 구분하여 가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러분 과제란도 이제 여러분 하겠지만 여러분이 이번 시간에 할 것은 이번 시간의 과제는 뭐냐면 요 엑셀로 봄 리스트를 이렇게 요 형식에 맞게 여러분이 작성을 해 볼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직 세세하게 조립도가 작성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조립도랑 부품도랑 작성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 앞으로 남은 차수도 있으니까 여러분이 요걸 지금 필요한 것들 검색을 해 보시고 어떤 부품이 되고 부품 가공품 개수가 몇 개쯤 될 거다 여러분들이 간으로 잡아서 봄 리스트 그리고 볼트부터 시작해서 필요한 사양들 이런 것들을 봄 리스트를 첫 번째 버전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작품 매매 자재 소유서를 작성합니다. 네. 그래서 재질 요거는 뭐 전부 이제 전체 조립도와 이 세부 상세 설계가 이제 끝내야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것들. 자, 그래서 구분은 M은 제작품을 M으로 했죠. 네. 필요 개수, 재질은 어떤 재질 쓴다. 네, S45C 스틸 탄소광이죠. 탄소광, 탄소 함유량이 0.45% 된 탄소광을 쓴다고 여기는 되어 있습니다. 자, 구매품 자재 소유서를 작성합니다. 그래서 볼트류 사서 쓰고 실린더, 경첩, 모터, 멈춘 나사, 바퀴, 자석 바퀴 이런 것들은 구입해서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작품을 위한 원자재 소유서 합니다. 네, 가공을 하기 위한 원자재 소유서인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 임가공 업체를 가지고 있는 업체는 이 원자재 소유서를 사가지고 이제 가공을 하고 실제로는 여러분들이 이제 실험 실습을 할 때는 여러분이 직접 가공을 하니까 알루미늄 판재를 1T짜리를 사서 이제 깎아서 쓰고 하는데 여러분들은 원자재를 사서 가공을 하지 않으니까 이 원자재 소유서는 작성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계가 이제 공학 해석을 검증하는 겁니다. 네, 잠깐 쉬었다가 할까요?